스프링데일의 겨울은 늘 길었습니다. 비는 한 달 내내 내리곤 했고 집안은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엘리는 그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21살이 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가지만 앙상했고 도로는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언니, 수학 숙제 좀 봐줘. 뒤에서 동생 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엘리는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지금? 응, 내일까지인데 모르겠어.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동생을 도왔습니다. 엘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자주 아팠습니다. 편두통이 심했고 가끔은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는 미아를 챙겼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착한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엘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이 무거워졌습니다. 착하다는 건 순종적이라는 뜻이었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가 10살이 되던 해 엄마가 마크를 데려왔습니다. 스텝파더가 된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넌 똑똑한데 왜 그렇게 행동해? 마크는 엘리를 자주 혼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접시를 깨뜨리면, 숙제를 늦게 하면, 미아가 울면 모두 엘리 탓이었습니다. 내가 언니잖아. 내가 챙겨야지. 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엘리는 주말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아를 봐야 했고 엄마를 도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파티에 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엘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자라났습니다. 내 인생도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은 작았습니다.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엘리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은 무거웠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마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수업이 늦게 끝났어요. 저녁은? 아직이요. 마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 아픈데. 내가 해야지. 엘리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독립.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이 보이는 것처럼요.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엘리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가 바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엘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미아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으며 그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마크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졸린 눈으로 우유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해. 내가 원하는 걸. 그 불씨는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 불씨가 곧 큰 불꽃이 될 거라는 걸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처음으로 그 비 너머의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가벼운 옷을 입었습니다. 엘리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간씩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을 처리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사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엘리는 책을 꽂다가 멈췄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왜 안 해? 나는 작년부터 원룸 살고 있는데 진짜 좋아. 자유롭거든. 자유. 그 단어가 엘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학교 근처 원룸들을 검색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높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까지 모으면 보증금은 될 거야. 엘리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마크는 뭐라고 할까? 버스는 익숙한 정류장에 섰습니다. 엘리는 내려서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스파게티였습니다. 미아는 포크로 면을 돌리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과학 시험 봤는데 나 잘 본 것 같아. 잘했네.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크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엘리는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미루게 될 거라고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엘리에게 향했습니다. 이번 여름쯤에는 기숙사 말고 제 공간에서 살아보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숙사도 비싼데 왜 또 돈을 써? 아니, 기숙사 대신이요. 원룸으로요. 마크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불편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그 말 자체가 문제야. 마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아직 대학생이고 이 가족의 일원이야. 우리가 널 얼마나 키우려고 애썼는데 이제 와서 나가겠다고? 저는 가족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엘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 엄마는 내가 필요해. 미아도 그렇고, 지금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이 엘리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마크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요즘 이상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사춘기 아닐까? 21살이 무슨 사춘기야. 책임감이 없는 거지. 엘리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책임만 지고 살았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크는 엘리를 더 자주 지적했습니다. 설거지를 조금 늦게 하면, 미아가 늦잠을 자면 모두 엘리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경 좀 쓰면 이런 일 없잖아. 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엄마가 편두통으로 누웠습니다. 엘리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미아의 숙제를 도왔습니다. 모든 게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엘리는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월요일 아침 엘리는 학교로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엘리,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나한테 말해봐. 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들 반대해. 왜? 넌 성인이잖아. 우리 가족은 좀 달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해.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너도 내 인생이 있어. 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언니, 나 수학 시험 망쳤어. 선생님이 엄마 오시래. 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셔? 방에서 쉬고 계셔. 머리 아프시대. 엘리는 방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아 학교에서 연락 왔대요. 알았어. 내일 가볼게. 엘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아는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가실 거야. 아빠는 나한테 화낼 거야. 엘리는 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미아가 시험을. 또? 마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엘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좀 챙겨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아 시험까지 챙겨요? 넌 언니잖아. 그게 내 역할이야. 저도 제 공부가 있어요. 그래, 내 공부,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그 말이 엘리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나는 왜 항상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걸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원룸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들이었습니다. 창문이 있고 책상이 있고 혼자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확실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리는 그 소리를 다르게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는 신호처럼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집안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엘리는 말을 아꼈고 마크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에서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엘리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엘리, 미아 학교에서 연락 왔어. 오늘 온라인 수업 결석했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켰는데요. 그래도 결석 처리됐어. 확인 좀 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아 일 들었어?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분명히.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매일 확인해요? 저도 수업 있고. 그게 변명이야?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이 집에서 언니야. 동생 챙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도 제 할 일이 있어요. 내 할 일? 그게 뭔데? 혼자 살겠다고 돈 모으는 거?
엘리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가족보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 순간 엘리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왜 항상 제가 잘못한 걸로 만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항상 희생만 하고 살 순 없어요. 희생? 넌 희생이 뭔지 몰라. 마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널 키우려고 얼마나 포기한 건데. 내가 뭘 희생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아를 돌봤어요. 제 시간, 제 친구들,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언니잖아. 왜 당연해요? 왜 제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해요? 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제가 뭘 하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이기적이래요. 마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꺼내 옷을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미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디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언제 와? 엘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아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 언니 잘못 없는데. 엘리는 미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마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 가지 마. 엘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숨 쉬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엘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거센 빗줄기였습니다. 엘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이 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엘리, 지금 어디야? 버스 정류장. 왜? 무슨 일 있어? 엘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서 나왔어. 뭐? 지금 가도 돼? 응. 30분 후 제시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엘리는 젖은 몸으로 차에 탔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쉬어.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의 작은 원룸에서 엘리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잘못한 걸까?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가족이잖아. 내가 이기적인 건가? 제시카는 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 너는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엘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아직은. 그날 밤 엘리는 제시카의 작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엘리는 제시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학교에 가고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에는 엄마의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엘리야, 집에 와. 이야기 좀 하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엄마 걱정돼. 엘리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엘리가 도서관 일을 마치고 나오자 미아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엘리는 놀라 멈췄습니다. 미아, 여기 어떻게? 엄마가 오래. 가족회의 하자고. 나는 아직. 미아가 엘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 엘리는 미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언니 와줘. 응? 엘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마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들어가 문 가까운 자리에 섰습니다. 앉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엘리는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뒤로 우리도 많이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넌 내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그건 분명한 문제야. 하지만 아빠 그만해. 갑자기 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나 도와줬어. 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 숙제도 밥도 밤에 무서울 때도 언니가 다 해줬어. 엄마 아플 때도 언니가 나 챙겼어. 미아야. 엄마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미아는 계속했습니다. 언니는 자기 시간도 없었어. 친구들이랑 놀 때도 없고 쉴 때도 없었어. 근데 아빠는 맨날 언니한테만 화내잖아. 눈물이 미아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니가 행복하지 못한 건 우리 때문이었어. 내가 알아. 다 알고 있었어. 미아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는 미아에게 다가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언니. 내가 더 잘할게. 너 잘못 없어. 정말로. 한참 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야, 미안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구나. 내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도 아직 어린데.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알았어. 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크의 얼굴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독립하고 싶다는 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어.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어. 넌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알아. 이제 알아. 그날 밤 가족은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와 마크는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습니다. 미아는 엘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언니 응원할게.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엘리는 미아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집을 나서며 엘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 그 생각이 엘리를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스프링데일에도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엘리는 가족과 함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작은 상담센터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 노력할 수는 있죠. 그 말이 엘리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크는 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엘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안에는 미술 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물감, 붓, 스케치북.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어. 미아한테. 엘리는 놀라 마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엘리.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엄마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엘리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내 공부 먼저 해. 설거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아니야. 내가 항상 할 필요는 없어.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좀 더 강해져야지. 너한테만 기댈 순 없어. 엘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고맙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엘리는 작은 스튜디오로 이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강이 보이는 2층 방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와, 언니 방 예쁘다. 미아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보여, 여기서 그림 그리면 진짜 멋있겠다. 엄마는 부엌을 살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둘게. 혼자 있으면 제대로 안 먹을 거 아냐. 엄마, 괜찮아요. 엄마 마음이야. 마크는 책상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집중해서 다 마친 뒤 그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그리고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와.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가족이 떠난 뒤 엘리는 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한참 뒤 종이 위에는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집이었습니다. 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아는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언니의 그림을 감상하고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언니, 나도 나중에 혼자 살 거야. 그래, 좋겠다. 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 엘리는 미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용감해. 그날 내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나 떨렸어.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 잘했어.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었어. 어느 일요일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엘리의 스튜디오에서였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왔고 마크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미아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네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엘리야, 요즘 그림은 잘 돼? 마크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씩요. 다음 학기에 전시회도 있어요. 정말? 우리 갈 수 있어? 물론이죠.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엘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떠났습니다. 엘리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 하지만 괜찮아. 창문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비었습니다. 엘리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떠난 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성장할 기회를 만든 거였어. 엘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방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